이번에도 좀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 잘하면은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스피치에 있어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스피치는 어쩌면은요, 이 모든 과정이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은 뭘까요? 맞히면 제가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각 정리. 예, 생각 정리죠. 저는 생각 정리 스피치의 저자 복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말 잘하고 싶으시죠? 네. 또 스피치 또 잘하고 싶으시죠? 오늘은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을 잘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은요, 이 말 이전에 이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했거든요. 생각정리 스피치라는 책에 뭐 이를테면은 설민석 강사라든지 아니면 손석희 앵커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김미경 강사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뭘 잘할까요? 생각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우 중에 류승룡 배우 아세요? 네. 그분 좋아하시죠? 네. 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요, 2017년도인가요? 제가 그분이랑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부럽죠. 근데 제가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기자분이신데 그분은 말씀도 잘하시고 또 글도 워낙 잘 쓰셔가지고 주변에서 말하기와 글쓰기 잘하시는 분이라고 인정받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배우도, 류승룡 배우도 있었지만은 이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길래 저렇게 말씀과 글쓰기 실력이 좋으실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섬 여행을 갔는데요,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에서 이제 같이 갔거든요. 친구랑 저랑 같이 앉았고 옆에 그 기자님 그리고 그 앞에 류승룡 배우가 앉아 있었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제가 수다쟁이거든요. 말을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우리 좀 토론 한번 해보자. 어떤 토론이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재미가 중요한 것 같냐, 아니면은 의미가 중요한 것 같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미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의미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사실 답이 있다 없다. 없는 토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30분 저는 재미였고 친구는 의미였는데 막 토론하다 보니까 언성이 막 높아진 거예요. 난 재미라니까, 아니야 나 의미라니까, 막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요, 여보게 자네들! 이러는 거예요. 누가요? 그 기자님이. 속으로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너무 무례했나? 너무 시끄럽게 굴었나?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한편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네? 그랬어요. 또 하시는 말씀이 나도 껴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이스를 외쳤어요. 둘 다 이제 막 생각했겠죠. 재미가 먼저일까? 의미가 먼저일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자님? 그랬더니 기자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재미라고 생각하네. 속으로 나이스. 왜냐하면 엄청 기대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나는 재미라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대했거든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말씀을 너무 잘하실 줄 알았는데 즉흥적으로 하시니까 이분도 말씀을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빨개지시더니 나는 그냥 그만두겠네 이러고 빠지셨어요. 속으로 진짜 좀 민망한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일을 할 때 있어서 좋아하는 일이 먼저냐 잘하는 일이 먼저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또 이제 15분, 20분, 30분 하고 있는데 옆에서요 딱 눈을 봤거든요. 했더니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또 뭐 하시나 봤는데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토론을 막 하고 있는데 여보게 자네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나셨나? 아니면은 뭘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 이번 거 좋아하는 일 혹은 잘하는 일 이거 참여하시려고 하시나? 예? 그랬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재도전 해도 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도전이요? 우리는 이미 잊고 있었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했더니 난 재미라고 생각하네.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말씀 잘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와, 제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때는 청산유수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정말 아무리 말씀 잘해보시는 분들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횡설수설하고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제하고 다듬으면서 내 생각 정리가 되면은 그때부터 말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저는요, 사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가 말을 잘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 어린 시절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 어린 시절 이야기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혹시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생겼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저예요, 유치원 때. 예, 저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웅변을 하고 있죠. 이연사! 이거 아세요? 네. 소리 높여! 그다음 어떻게 해요?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박수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상을 받았어요. 언제까지요?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무슨 상 받았을 것 같아요? 이 표정 보시면. 맞아요. 대상 받았어요. 대상. 저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최우수상. 그런데 제가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요. 지금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 상태로 선생님한테 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다음에 엄청 큰 대회 있잖아요. 저 그 대회 나가기 싫어요. 왜 그러니 주하나? 제가 나름 멋있다고 생각해서 사춘기잖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 이제 웅변 그만둘 거예요. 그랬더니 주하나! 막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주하나! 그래서 예. 자, 제가 뭐라고 했다요?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스피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공적인 말하기. 근데 연설, 웅변할 때 어렸을 때는요. 내가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써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계속해서 외우고 심지어 녹음기까지 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 저는 며칠 전, 뭐 이렇게 잘 외우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몇 등? 1등이 됐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상 받고 사람들이 저한테 말 잘하는 친구 하면 주한이, 웅변 잘하는 친구 하면 주한이, 주한이는 웅변 때문에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을 거고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어른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잠시 좀 우쭐해진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 말인 걸까?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그것을 상 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나름대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연구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 웅변을 그만둔 다음부터는 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장기자랑. 그때 이제 통기타 하나 메고 그 사람 아시죠? 박수 3번 시작! 탁탁탁 위로 아래로 아시죠?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우리 6년 동안 내내 했던 그거 있죠. 그 레크레이션 강사가 무대 위로 딱 올라와서 하는데 제가 이 당시에도 표정이 막 이랬거든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멋있는 말 여러분들 꿈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는데 막 눈물이 핑 돌고 근데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진짜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진로 선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말 잘하려고 하면은 학교를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인문계? 공부를 제가 썩 잘했던 건 아닙니다. 실업계?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뭐 천사와 같은 친구를 한 명쯤 발견한대요. 한 친구가 저한테 딱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하나, 너랑 나랑 같이 예고 갈래? 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가 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 배우? 배우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배우처럼 말을 잘하려면은 연극영화과에 들어가면 되고 거기에 가면은 표현력, 제스처, 발음 발성을 배우니까 내가 정말 말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친구랑 저랑 딱 했는데 친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그 친구 연락이 아직도 안 돼요.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가. 저는 노력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엔 슈퍼스타 그 K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예고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때가 조금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특기를 뭘 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웅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왜 예고에 들어와야 하는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선생님들께서 날 왜 뽑아주셔야 되는지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처음으로 웅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합격을 했고요. 그때부터 연극, 뮤지컬, 그리고 EBS 교육방송 진행자까지 계속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연극과 뮤지컬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았다기보다는요, 좀 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스물스물 나면서 이건 어디서 봤던 장면이야. 말을 하는데 연극, 뮤지컬, 방송의 공통점은 대본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대본의 늪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았구나. 연극과 뮤지컬과 방송 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 발성 연습이라든지 막 막 이런 것들, 제스처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력은 좀 많이 자라났지만 정작 내 머릿속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혹시 1부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1부 때 말씀드렸던 이 생각 정리라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분들 공통점이 뭐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재미있게 말씀하시고 논리적으로 때로는 유쾌하게 공감되게 말씀하시는 국내에서 유명한 스타 강사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말을 잘하는 것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분들은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강사이기 전에 뭐다? 저자였더라.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김미경 강사님도, 김재동 사회자도, 그리고 설민석 강사님도, 그리고 김창욱 교수님도요, 다수의 혹은 수십 권의 책이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책을 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들은요,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이젠 글쓰기, 그리고 어떤 그 스피치, 그리고 기획, 논리 이러한 어떤 영역들을 공부하다가요, 우연히 발견했던 하나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고요. 그리고 독설가로 유명한 쇼펜하우가 있는데요. 그가 썼던 책 중에 문장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 생각 없이 말부터 내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글부터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독설한 줄 아세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독자들이, 청자들이 그 생각을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혹사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즉흥적으로 이제 말을 내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제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말에 실수가 항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기 전 생각 정리를 마친 사람. 말하기 전, 글쓰기 전 생각 정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고히 알고 처음과 끝을 이해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지만 그 말을 듣는 청중이, 그리고 상대편이 그 말을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릎을 어떻게 해요? 탁 쳤어요. 아, 맞아. 바로 이거였어. 정말 우리는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말 잘하는 것만 맞지 사실은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구나. 실제로 우리 주변 보면은 좀 다소 발음이 좀 안 좋아도,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사투리를 쓰더라도요, 말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스피치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말하기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형태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공적 말하기. 공적 말하기. 스피치는요, 공적 말하기고요. 일반 말하기는요, 사적 말하기라는 뜻이에요.
공적 말하기는 다수 앞에서 공공의 주제로, 그렇죠? 장소도 시간도 제약이 있는 상태이고 말의 책임 수위도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굉장히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적 말하기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일상 대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공적 말하기, 요즘에는요 취업 뭘 해요? 면접? PT를 보죠. 그거를 왜 보려고 하는 걸까요? 신입사원이 이제 들어와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신입사원이 회사를 대표해서 다른 회사 대표님들 혹은 다른 어떤 고객사 앞에 가서 공적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 그런 척도, 그런 자신감, 그런 준비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요즘 공적 말하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본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생각 정리가 필요한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생각 정리 스피치 중간 그 앞뒷면에 나와 있는 생각 정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거든요. 첫 번째 뭘 하죠? 스피치 계획.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메시지 선정, 자료 수집, 대본 제작, PPT 제작, 발표 리허설, 스피치 실전. 제가 스피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발표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딱 정리해 봤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각 정리인 것 같아요? 스피치 계획부터 발표 리허설까지가 다 생각 정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생각 정리를 잘 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스피치, 공적 말하기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본 제작할 때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대본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잘할 수 있는 생각 정리 스킬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인드맵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대본을 만드시면요,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일단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가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치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 혹은 장시간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어떤 그런 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날로그 도구인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내가 해야 될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종이는 몇 장? 한 장. 그리고 수정, 이동, 삭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마인드맵은 정보에 어떤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을 깊이 있게 많이 정리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막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생각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디지털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 스피치다라고 하면은요, 가운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가운데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거냐 하는 그런 걸 이제 중심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운데 자기소개라고 적었는데,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어도, 많은 정보가 있어도 나는 지금부터 뭐만 생각할 거야? 자기소개 스피치만 생각할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의식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중심 토픽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소개할 게 적어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주요 토픽. 주요 토픽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강점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나는 지금부터 이것만 정리할 거야. 예를 들어서 특기, 좋아하는 음악, 취미, 나의 강점, 자신감, 인내, 이런 것만 정리할 거야. 이걸 주요 토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요 토픽까지만 하면은 이게 좀 뭔가 확장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부터 분류도 하기 시작하고,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위 토픽. 하위 토픽을 만들어서 생각을 구체화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따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대본으로 이어지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각 설계. 저는 생각 설계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알지만 막상 이걸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상대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맹이는 있는데 뭐가 없어? 두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서를 잡는 것을 우리는 생각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지 번호를 매기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별 5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한마디로 요약 정리.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이 마인드맵 정보가 많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해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인드맵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한 문장으로 꼭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대본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마인드맵 그릴 때 어떤 토픽이라고 했죠? 가운데 있는 중심 토픽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복주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뭘 그리자고 했죠? 주요 토픽. 복주아님의 강점은요, 크게 3가지인데요. 노력, 자신감, 그리고 실행력이 있습니다. 내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한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목이 뭐죠? 논리적으로죠. 논리적으로 들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여기 숨겨져 있는데요. 자, 주요 토픽 중에 논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단어가 뭘까요? 크게 3가지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 3가지인데요, 이렇게 2가지인데요. 숫자를 그려주면은요, 숫자를 그리지 않는 것보다 상대편의 머릿속에 더 이해가 쉽고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주아님의 강점은요, 자신감이고요, 인내고요, 그리고 실행력인데요. 자신감은요, 왜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두 번째, 복주아님의 강점은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가 궁금해요? 그 3가지가 뭐지? 그래서 나중에요, 면접관님들이 여러분들 만약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뭐 어떤 책을 읽었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떤 책을 읽었나? 그럼 예, 얼마 전에 공자의 논어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어떤 책을 읽었나 해보세요. 시작. 어떤 책을 읽었나? 네, 최근에 읽었던 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죠? 뭔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3가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공자의 논어,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 그리고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시성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공자의 논어인데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3가지인데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대편도 궁금해지지만 나도 모르게 그 3가지를요, 저절로 막 떠올리게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하위 토픽인데요. 여기에서는요, 갈호에 있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례.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하세요 그러면은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사례가 이런 거래요. 저는 노력하는 게 강점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노력은 예로부터 막 이러면서 노력에 대한 정의, 노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면접관들은 무엇을 듣고 싶은 거냐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력입니다. 저는 최근에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을 쓴 이유는 책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책을 쓴 결과 결국 생각정리 스킬과 스피치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노력이라는 어떤 그 행위, 사례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 정말 노력했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는 한 문장으로. 그래서 복주아님은 10년 동안 생각정리를 연구하고 공부한 생각정리 전문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 결론. 마인드맵을 그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한 순서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 대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잘못된 대본 만들기가 바로 이런 형식이래요. 다짜고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혹은 펜을 들고 뭘 하는 거죠? 글쓰기 형태로 대본을 만들어요. 강연회에서 제가 한 그 유명한 강연자의 대본을요, 이런 방식으로 타이핑을 쳐봤어요. 이분의 대본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분처럼 말을 하기 위해서 딱 봤더니 대본은 참 좋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보세요. 뭐가 문제점인 것 같습니까?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해가 잘 돼요? 안 되죠.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고요. 핵심과 수식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다가 최악의 상황 뭐예요? 내가 말 한마디, 단어 하나라도 까먹으면은 도미노처럼 다 까먹는 상황.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형태로 먼저 하지 마시고 생각 정리, 즉 논리적 구조거든요. 이건 이제 로직 트리라는 생각 정리 툴인데요. 마인드맵 혹은 로직 트리와 같은 이런 툴을 활용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딱 보시는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어떤 글쓰기 대본이랑 차이가 크게 나죠.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그리고 핵심과 수식, 논리의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본을 만드실 때에는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글쓰기 형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논리 구조 형태의 마인드맵이라든지 로직트리라는 형태로 대본을 만드시고 이 대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타이핑을 치면서 여기에서 꾸며주는 말, 그리고 내가 좀 다듬고 정제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글쓰기 형태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지금까지 생각 정리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그런 연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요. 도끼를 가는데 몇 분을 쓰겠다? 45분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발표하시고 누군가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혹은 누군가 앞에 서서 스피치를 멋지게 하실 날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피치를 준비할 때 항상 뭐부터 이제 하시겠습니까? 생각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덤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